진짜 힘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데서도, 상황을 지배하는 데서도 생기지 않는다. 가장 깊고 오래가는 힘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태어난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불안하다. 입을 통제하지 못하면 말이 인생을 망치고,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마음이 인생을 배신하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순간의 반응이 수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돈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유가 아닌 걱정만 늘어난다. 이 네 가지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진짜 성장은 언제나 내부 질서에서 시작된다. 나폴레온 힐은 수십 년간 수많은 성공한 인물들을 관찰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신을 훈련했다.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생각을 방치하지 않았으며,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았고, 돈을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다뤘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 요동쳐도 중심은 고요했다. 비난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고, 유혹 앞에서도 기준을 버리지 않았다. 이 영상은 더 빨리 성공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 더 많이 가지는 요령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인간이 되는 법을 다룬다. 자기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 당신이 통제하지 못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통제한다. 말, 생각, 감정, 돈, 이 네 가지가 방치될 때 삶은 반응으로 흘러가고, 다스려질 때 삶은 방향을 갖는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에 반응하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모든 자기 통제의 출발점, 입을 다스리는 힘으로 들어간다. 말은 소리가 아니다. 말은 씨앗이다.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문장은 보이지 않는 땅에 떨어져 언젠가 반드시 무언가로 자란다. 존중이 될 수도 있고, 불신이 될 수도 있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지 못한다. 나폴레온 힐은 말의 힘을 단순한 의사소통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말이 사고를 굳히고, 사고가 성격을 만들며, 성격이 결국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무심코 던진 불평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이 된다. 반복된 불평 속에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의 인물로 인식된다. 기회는 그런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강한 사람은 말을 아낀다. 침묵할 줄 아는 능력은 약함이 아니라 지배력이다. 말을 줄이면 감정이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판단이 맑아진다. 듣는 시간이 늘어나면 상대의 의도와 상황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침묵은 전략이다. 침묵은 집중을 만들고, 집중은 존중을 만든다. 많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한 문장을 던지는 사람이 영향력을 갖는다. 의식적인 말에는 기준이 있다. 험담을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설명을 줄인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는다. 감정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는 말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쌓고,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된다. 반대로 말이 가벼운 사람은 빠르게 주목받을 수는 있어도 오래 신뢰받지 못한다. 말은 곧 이미지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는 대부분 당신의 말이 결정한다. 신중한 말은 문을 연다. 절제된 언어는 기회를 부른다. 당신의 입을 통제하는 순간 타인은 당신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말의 통제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자기 지배의 훈련이다. 다음 장에서는 외부 세계를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다뤄야 할 내부의 중심, 생각을 지키는 힘으로 들어간다. 당신의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을 운명의 지휘본부라 불렀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뜻이다. 외부 세계는 늘 소란스럽지만 진짜 전장은 내부에 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계획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생각은 식물과 같다. 방치하면 스스로 자라는 것은 잡초뿐이다. 두려움, 비교, 부정, 의심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번식한다. 반면 신념, 비전, 자신감은 의도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재능보다 먼저 사고의 질을 관리한다.
그들은 매일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한다.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지, 어떤 대화가 귀에 머무는지, 어떤 이미지가 반복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무분별한 뉴스, 끝없는 비교, 냉소적인 말들은 마음의 에너지를 조금씩 잠식한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결단력이 약해지며 결국 행동이 늦어진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주의력은 가장 귀한 자원이다. 당신이 집중하는 곳으로 삶은 이동한다. 두려움에 집중하면 회피의 삶이 만들어지고, 가능성에 집중하면 행동의 길이 열린다. 생각은 건축과 같다. 제대로 설계하면 성을 쌓지만 방치하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반복적인 자기 암시를 강조했다. 마음은 반복에 의해 형성되고 반복된 생각은 현실의 선택으로 굳어진다.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머물게 할지 떠나보낼지는 선택의 문제다. 이 선택을 훈련한 사람만이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한다. 마음을 지키는 훈련은 느리지만 그 결과는 압도적이다. 다음 장에서는 생각 다음 단계, 즉 생각이 행동을 파괴하거나 살리는 순간의 열쇠인 감정을 다스리는 힘으로 들어간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감정이 결정권을 가질 때 시작된다. 나폴레옹 힐은 수많은 실패의 원인이 지식 부족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에 인생의 방향을 맡긴 데 있다고 보았다. 분노는 한 문장을 망치고 두려움은 한 걸음을 멈추게 하며 과도한 기쁨은 경계를 무너뜨린다. 감정은 빠르고 결정은 오래 남는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삶은 반복해서 무너진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파도 위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는 있다. 통제란 억압이 아니다.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낀 뒤에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짧은 간격, 바로 그 틈이 리더와 추종자를 가른다. 이 간격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소유하고 잃은 사람은 상황에 소유된다. 충동적 반응은 파괴적이다. 관계는 몇 초 만에 상처 입고 평판은 한 번의 폭발로 금이 간다. 그래서 강한 사람일수록 멈춤을 훈련한다. 한 번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물러서며 한 문장을 덜 말한다. 이 간단한 습관이 수년의 노력을 지킨다.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나중에 되돌리고 싶어진다. 진짜 감정 통제는 냉담함이 아니다. 고통을 느끼되 그 고통으로 행동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되 그 기쁨에 취해 기준을 잃지 않는 상태다.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유지하는 항해술과 같다. 차분함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다. 반복적으로 멈추고 호흡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감정이 길들여질 때 에너지는 생산적으로 변한다. 분노는 집중이 되고 두려움은 준비가 되며 기쁨은 지속력이 된다. 반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감정은 늘 파괴로 흐른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조용히 강해진다. 그리고 그 강함은 소리내어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음 장에서는 감정의 파도를 넘어 매일 당신을 시험하는 갈림길, 욕망과 규율의 싸움으로 들어간다. 욕망은 쉽다. 규율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을 따른다. 욕망은 지금 당장의 편안함과 쾌락을 약속하고 규율은 미래의 결과를 요구한다. 나폴레옹 힐은 인생의 대부분의 실패가 커다란 재앙에서 오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패는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오늘은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 이번 한 번쯤은 괜찮다는 타협, 지금의 기분을 우선하겠다는 결정. 이 작은 선택들이 반복될 때 인생은 서서히 방향을 잃는다. 욕망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한다. 배고프면 먹고 불편하면 피하고 지루하면 도망가라고 속삭인다. 반면 규율은 조용히 말한다.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기다리라고, 지금의 불편이 내일의 자유가 된다고. 이 두 목소리의 싸움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마다 선택은 당신의 성격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킨다. 규율은 한 번의 결단으로 생기지 않는다. 반복을 통해 근육처럼 길러진다. 모든 추락에는 공통점이 있다. 규율 대신 욕망을 선택한 순간이 있었다는 점이다. 건강은 한 끼의 방종이 아니라 습관의 붕괴로 무너진다. 재정도 한 번의 소비가 아니라
통제 없는 반복으로 사라진다. 목표 역시 한 번의 포기가 아니라 계속되는 미루기로 죽는다. 그래서 자기 통제는 거창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의 선택에서 완성된다. 규율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욕망을 지휘하는 힘이다. 원초적인 에너지를 방향 없는 소모로 흘려보내지 않고 결과를 만드는 힘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규율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감정이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는 나중에라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결국 자유를 만든다는 것을 안다. 오늘 한 번의 통제가 내일의 자신을 만든다. 오늘 욕망을 이기면 내일은 더 쉬워진다.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큰 일을 맡길 수 있고 긴 길을 갈 수 있다. 규율에 봉사하는 사람은 순간의 불편을 견디지만 그 대가로 후회 없는 삶을 얻는다. 다음 장에서는 이 규율의 힘이 말과 사고를 넘어 현실을 창조하는 순간, 말의 진짜 힘으로 들어간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현실을 조영하는 도구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도, 혁명도, 신뢰도, 배신도 모두 말에서 시작되었다. 나폴레옹 힐은 말을 생각의 최종 출력물로 보았다. 머릿속에서 반복된 사고가 혀를 통해 세상으로 나오고 그 순간부터 그것은 다시 당신의 삶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말은 언제나 양방향이다. 밖으로 던진 말은 반드시 안으로 돌아온다. 무의식적인 말은 가장 위험하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한마디, 감정에 실린 농담, 습관처럼 반복되는 자기비하. 이런 말들은 의도를 묻지 않는다. 그저 흔적을 남긴다. 신뢰는 이런 말들로 조금씩 깎이고 존중은 소리 없이 사라진다. 말은 칼과 같다. 목적 없이 휘두르면 상처만 남기고 의도를 가지고 쓰면 길을 연다. 의식적인 말에는 규율이 있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의미가 있을 때만 덧붙이며 감정이 아닌 진실과 방향을 기준으로 표현한다. 말을 줄이는 것은 위축이 아니라 선택이다. 말을 아낄수록 한 문장의 무게는 커진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말하지 않는다. 대신 말할 때는 정확하다. 특히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은 결정적이다. 나는 원래 이래 라는 말은 가능성을 닫고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라는 말은 길을 연다. 자신을 규정하는 언어는 곧 정체성이 된다. 반복된 언어는 생각을 고정시키고 고정된 생각은 행동의 범위를 제한한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자주 말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말은 미래를 심는 행위다.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 만날 사람과 기회가 달라진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통제권을 빼앗기고 의식적으로 선택한 말은 통제권을 되찾는다. 그러니 말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자. 이 말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일치하는가? 그 질문을 습관화하는 순간 말은 위험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말과 생각의 토대를 결정하는 은밀한 요소, 매일 당신을 형성하는 정신적 식단으로 들어간다. 마음도 몸과 같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힘이 생기기도 하고 서서히 무너지기도 한다. 나폴레옹 힐은 정신을 방치하면 가장 먼저 약해진다고 보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이든 영상이든 대화든 뉴스든 반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모두 정신의 재료가 된다. 그리고 재료의 질이 결과의 질을 결정한다. 정신적 정크푸드는 빠르게 쾌감을 준다. 자극적인 이야기, 끝없는 비교, 분노를 부추기는 정보, 남의 실패를 소비하는 대화들. 이런 것들은 잠깐의 흥분을 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을 빼앗고 판단력을 흐린다. 어느 순간 생각은 산만해지고 의지는 약해지며 행동은 미뤄진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섭취의 문제다. 반대로 영양가 있는 정신적 음식은 즉각적인 흥분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축적된다. 사유를 요구하는 책, 기준을 세워주는 사상,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 불편하지만 성장시키는 대화. 이런 것들은 조용히 마음의 구조를 바꾼다. 하루 이틀로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고의 깊이와 선택의 질에서 분명한 격차가 생긴다. 주의력은 영양 섭취의 통로다. 무엇에 시간을 쓰느냐가 곧 무엇을 먹느냐와 같다. 무심코 켜는 화면,
습관처럼 흘려보내는 대화,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정보는 모두 마음에 쌓인다. 나폴론 힐이 강조한 자기 암시는 이 지점과 연결된다. 반복적으로 접하는 언어와 이미지가 결국 내적 대화가 되기 때문이다. 정신적 식단을 관리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다. 선택하라는 뜻이다. 모든 것을 보지 않아도 되고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도 없다. 마음을 사원처럼 다루는 사람은 출입을 허락한다.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밖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한다. 이 선택이 쌓이면 생각은 맑아지고 결단은 빨라진다. 당신이 매일 소비하는 것이 몇 달 뒤에 당신을 만든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정신적 식단은 의무가 아니라 전략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소음을 가라앉히고 중심을 세우는 힘, 고요함의 힘으로 들어간다. 차분함은 성격이 아니다. 훈련된 힘이다.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진짜 영향력은 소리를 낮춘 쪽에서 나온다. 나폴론 힐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평정이라고 보았다. 공포가 번질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감정이 요동칠 때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은 정보를 드러낸다. 그리고 정보는 곧 선택의 우위가 된다. 차분한 마음은 더 빨리 본다. 모두가 패닉에 빠질 때 침착한 사람은 구조를 읽는다. 분노가 대화를 집어삼킬 때 고요한 사람은 본질을 남긴다. 그래서 평정은 느림이 아니다. 명료함이다. 숨을 고르고 한 박자 늦추고 반응을 선택하는 그 짧은 간격이 결과의 질을 바꾼다. 많은 관계가 이 간격 하나로 지켜지고 많은 기회가 이 간격 하나로 열린다. 차분함은 연습된다. 자극을 받았을 때 즉시 말하지 않는 연습,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먼저 호흡을 정리하는 연습, 긴장이 올라올수록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연습, 이런 반복이 신경계를 재교육한다. 그러면 감정은 더 이상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에너지로만 남는다. 에너지는 쓸 수 있지만 방향은 빼앗기지 않는다. 침착한 존재감은 전염된다. 누군가의 평정은 주변의 소음을 낮추고 신뢰를 만든다. 협상에서, 갈등에서, 위기에서 이 힘은 드러난다. 큰 목소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기준이 이긴다. 그래서 리더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명령이 아니라 태도다. 태도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해답이 떠오른다. 차분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된 힘의 표정이다. 소리내어 증명할 필요가 없고 과시할 이유도 없다. 필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힘을 길들인 사람은 어디서든 중심을 잃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평정이 현실의 자유로 바뀌는 지점, 돈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로 들어간다. 돈은 숫자가 아니다. 돈은 습관의 결과다. 나폴론 힐은 부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사고와 행동의 누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돈은 언제나 한 사람의 내부 상태를 반영한다. 충동적인 마음은 충동적인 소비로 드러나고 흐트러진 생각은 흐트러진 재정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기준이 분명한 사람의 돈은 조용히 질서를 따른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루느냐다. 많은 수입은 통제 없는 마음을 가려줄 뿐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반면 통제된 습관은 적은 금액도 잘하게 만든다. 여기서 핵심은 구분이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능력, 지금과 나중을 구분하는 능력, 감정과 원칙을 구분하는 능력. 이 구분이 무너지면 돈은 빠르게 사라지고 불안은 남는다. 자기 통제는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다. 당장의 쾌락을 미루고 미래의 안정으로 옮기는 선택이다. 이 선택은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짧고 보상은 길다. 충동을 따르는 선택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대가는 오래간다. 그래서 재정적 자유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계산을 넘어서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다. 기록하고 점검하고 조정한다. 작은 금액도 존중하고 반복되는 습관을 관리한다. 이런 태도는 돈을 신뢰로 바꾼다. 신뢰는 기회를 부르고 기회는 다시 선택의 폭을 넓힌다. 이 순환은 운이 아니라 규율에서 시작된다. 돈은 시험지다. 당신이 배운 자기 통제가 실제 삶에서 작동하는지를 묻는다. 여기서 합격한 사람은 더 큰 책임을 맡게 되고 탈락한 사람은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 그래서
돈을 다스리는 훈련은 삶을 다스리는 훈련과 다르지 않다. 이 훈련을 통과할 때 돈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훈련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 소음과 분산을 끊어내는 법으로 들어간다. 현대의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니다. 소음이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의견, 비교, 알림, 타인의 감정과 드라마는 조용히 집중력을 갉아먹는다. 나폴레옹 힐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 타인의 생각에 지배당한다고 보았다. 소음은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빼앗는다. 소음은 교묘하다. 정보라는 얼굴로 다가오고 연결이라는 이름으로 머문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같다. 마음은 산만해지고 결단은 늦어지며 에너지는 분산된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창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된다. 창조자는 고요 속에서 만든다. 소비자는 소음 속에서 반응한다. 둘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환경 선택이다.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다. 선별하라는 뜻이다. 무엇을 들을지, 누구의 말에 반응할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정하는 일은 권력이다. 모든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의견에 반박할 필요도 없다. 반응을 줄일수록 기준은 선명해진다. 기준이 선명해질수록 결정은 빨라진다. 침묵은 내적 방어구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유혹은 힘을 잃고 잡음은 배경으로 물러난다. 이때 비로소 생각은 깊이를 되찾고 계획은 형태를 갖는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덜 흔들리는 마음이다. 침묵은 정보를 줄이고 본질을 남긴다. 집중은 새로운 부다. 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통제한다. 소음을 끊는 훈련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선택, 알림을 끄는 것,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는 것, 목적 없는 소비를 멈추는 것, 이 쌓일 때 마음은 다시 주인의 손으로 돌아온다. 침묵을 갑옷으로 삼은 사람은 어디서든 중심을 잃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실천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전장, 자기 지배의 본질로 들어간다.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은 외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경쟁자도 환경도 운도 아니다. 마지막 전장은 언제나 내부다. 나폴레옹 힐은 진정한 승자가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외부의 승리는 일시적이지만 내부의 승리는 삶 전체를 지탱한다. 자기 지배는 책임에서 시작된다. 핑계를 내려놓고 상황을 탓하지 않으며 결과를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 순간부터 삶은 변한다. 피해자의 언어가 사라지고 창조자의 언어가 자리 잡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로 바뀐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사람은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 내부의 적은 교묘하다. 게으름은 합리화의 얼굴로 나타나고 두려움은 신중함이라는 가면을 쓰며 충동은 이번 한 번이라는 속삭임으로 다가온다. 이 적들은 크게 소리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나폴레옹 힐이 강조한 자기 규율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하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의심을 준비로 바꾸며 두려움을 즉시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힘이다. 환경을 설계하는 것도 자기 지배의 일부다. 어수선한 공간, 흐트러진 일정, 부정적인 대화는 마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반대로 정돈된 환경, 반복 가능한 루틴, 기준 있는 관계는 의지를 보호한다. 강한 사람은 의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의지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흔들릴 일이 적다. 감정과 욕망은 제거 대상이 아니다. 관리 대상이다. 느끼되 휘둘리지 않고 원하되 종속되지 않는다. 매일 다시 시작하는 자세, 어제의 실패를 오늘의 포기로 바꾸지 않는 태도, 이것이 자기 지배의 실체다. 자기 지배는 사건이 아니라 연습이다. 그리고 이 연습을 지속한 사람에게 세상은 자연스럽게 길을 내준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통제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는 순간, 자유로 향하는 마스터리의 길로 들어간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수렴한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더 많은 재능, 더 좋은 환경, 더 큰 기회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순간 삶은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나폴레옹 힐이 평생 강조한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성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의 문제다.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통제하는가의 문제다.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다스리고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으며 감정을 길들인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돈을 통제하는 사람은 불안 대신 선택권을 갖는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내부 질서가 네 가지 영역 모두에 반영될 뿐이다. 그래서 자기 통제는 제한이 아니라 확장이다. 자신을 다스릴수록 삶의 선택지는 넓어진다. 재능이 있어도 규율이 없으면 흩어지고 열정이 있어도 통제가 없으면 소모된다. 감정에 맡긴 삶은 잠깐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만든다. 반대로 자신을 다스리는 삶은 처음엔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온해진다. 그 평온 속에서 사람은 더 멀리 보고 더 정확히 선택하며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진짜 힘이다. 소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힘, 증명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힘이다.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다.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외부의 결과는 오르내릴 수 있다.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내부를 다스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정렬할 수 있으며 다시 방향을 세울 수 있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조정이다. 이제 선택은 명확하다. 입을 방치할 것인가, 다스릴 것인가, 생각을 흘려보낼 것인가, 지킬 것인가, 감정에 끌려갈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돈에 쫓길 것인가, 도구로 삼을 것인가. 이 선택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결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작은 결정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자기 통제는 자유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다. 힘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내부를 정렬하라. 그때 삶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 당신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